자,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오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단상이 좀 높네요. 제가 키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여기 저 이렇게 안 작은데 오늘 쏙 들어갔어요. 자, 어떠세요? 학학기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격려하러 오시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죠. 그래서 저희도 좀 감동적이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생각도 나고. 근데 여러분들 되게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제가 이제 문학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정해진 건 뭐밖에 없다? 죽는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합격해서 오신 분들도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불안감을 갖고 계셔서 이제 맨날 붙잡아줘야 되고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신을 믿어라라고 계속 설득을 해줘야 됐고 이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지금은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합격을 했으니까 합격생으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하고 똑같이 공부할 때는 전혀 그런 거를 이제 예측할 수도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숫자가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또 학생들한테 그대로 그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서 끌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육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성적이 나왔을 때 나는 이제 수아라는 아이한테 뭐라고 격려를 해줄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해줄 건지,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건지.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끝까지 힘 잃지 않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인력문학을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항은 이것도 높네요, 그죠? 전반적으로 오늘 내 키랑 안 맞는. 자, 전체적으로 이제 7문항 들어갔습니다. 25점, 이제 최종 18년. 이제 시험대로 했고요. 그래서 일령이 총 4문항 그리고 문학을 3문항 이렇게 푸셨죠. 공개목어도 이제 같은 식으로 갔고 지금 내용학인 영어학하고 영교 같은 경우는 매주 2단원씩 이렇게 좀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주 동안에 이렇게 전범위를 한번 쫙 도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령문항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조금 7, 8월 동안은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답 쓰는 방법을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문의 주제나 그 문제의 형식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기출에 딱 맞추지 않고 조금 더 심하다는 방식으로,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쓰지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세요. 내가 이 쓰는 방법을 습득을 했는지, 그죠? 이런 과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걸 내가 확실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꼭 리라이팅을 해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상반기에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쓰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제 그냥 학습에 그냥 텍스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쓴 답을 본다든지 그 첫 번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워크샵이라는 게 라이팅 세미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화요일 날. 그러면 잘 쓴 답, 모범 답안도 있지만 모범 답안하고 저희가 드리는 모범 답안하고 여러분의 답안하고의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잘 쓴 답안들 이렇게 쭉 보시면 그것도 이제 많이 잘 쓰긴 했지만 갈수록 점점 잘 쓰긴 하지만 조금 더 나랑 갭이 좀 가까워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 갭을 찾아서 내가 그걸 메꾸는 게 바로 학습이에요. 그걸 안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시험 한번 보고 끝이에요. 잘 봤다 못 봤다. 전혀 학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꼭 하시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은 그거를 굉장히 성실히 하셨고 매주 나오시길래 인강으로도 제공되는데 매주 나오시길래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여쭤봤더니 뭐 여차여차 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합격까지 가신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선생님들도 모실 텐데 힘 받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의고사를 극대화해서 활용해서 나의 실력을 늘릴 것인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요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어 먼저 내문항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목이 이제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기입형 문제고요. 이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모든 문제에는 이제 과제, 타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수능이든 이제 그 뭐 내신이든 문제를 내시면 그 영역에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저는 이제 타스크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금 빈칸이 있고 요거를 구멍을 뚫어진 것을 뚫어라가 아니라 채워라라고 하고 있죠. 이거를 저는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제의 의미를 이제 오늘의 첫 시간이니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형태는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으실 때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이 빈칸의 위치를 가지고 일단 어떤 단어가 될지 조금 예측을 expectation을 하고 리딩을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expectation이 내가 점점점 날카로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찾는 정확성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건 어떤 류의 키워드구나, 나는 거기서 얼마만큼 멀어져 있고 얼마만큼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내가 맞았지만 그냥 맞춘 건지 그 맞춘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오늘은 파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있으면 디테일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패러그래프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가 가죠. 그 다음에 디테일들을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디테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문단에 있으니까 이 문단만 봐서도 사실은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맥락 상에서 이 키워드를 헷갈릴 때, 어느 키워드를 선택할지 모르고 헷갈릴 때는 위에서부터의 내용이 그 헷갈리는 지점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읽어가야 되겠죠. 바쁠 때는 여기만 이제 읽더라도 이제 기본은 처음부터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질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를 보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시험지를 더럽히지 마시라고 해설지에는 이제 텍스트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강의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색칠을 하시고 가시기 바래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세팅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키가 작다고 안 느꼈는데 오늘 되게 작게 느껴지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이라고 하는 과제는 최종 18년도에 나왔고 빈칸 뚫는 거예요. 그리고 15년도에 또 나왔었습니다. 이제 빈칸이. 자, 그래서 요거는 중간 단어를 앞뒤에 문법적인 상황, 그다음에 내용까지 생각을 해서 요거는 맞춰야 되는 거고요. 품사를 아까 안 봤네요. Between blank and innovation이라고 했죠. 그러면 and로 연결됐고 게다가 between A and B예요. 그러면 내용상의 general하고 specific이라는 내용상의 수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품사도 뭐랑 맞아야 돼요? innovation하고 맞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명사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단어의 수준도 innovation하고 비슷한 수준을 찾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예요? 드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리얼리티를 쓰신 분도 있는데 옛날엔 promise였는데 지금은 현실이야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옛날에는 그냥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지금 이제 현상으로 왔어. 해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현상이에요. 드론이라는 것의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싶다. 이런 지문은 굉장히 많아요. 문제를 얘기하고 싶거나 소셜 트렌드를 얘기하고 싶거나, 이건 이제 소셜 트렌드를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제 기술의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이게 도래했고 벌어졌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romise였는데 지금은 however finally challenging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이만큼 팔리고 이만큼이 등록됐고, 그죠? 드론이 그만큼이 등록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드론이라는 걸 설명을 하죠. 헬리콥터 같은 것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뒷부분은 뭐다? definition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상과 definition을 통해서 드론이라는 것에 대한 기술에 대한 설명을 지금, 현상을 지금 도입부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에서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They are being used라고 했어요. use라는 이제 단어, useful이라는 건 뭐다? benefit이다. 아니면 function이다. 그래서 이거의 기능은 이래요. 이게 주는 장점은 이래요. 새로운 기술이나 이론이 소개될 때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 사회적인 benefit이에요.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기술이니까 이 기술은 뭐 농업에도 쓰이고요, 환경적인 것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영화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에서 쓰입니다. 라는 benefit을, 펑션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두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드론이라는 현상이 우리 신생활 리얼리티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다루는 이제 패러그래프를 이제 읽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아마존도 하나의 그냥 이그젬플이에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지금 몇 개 준 거예요? 1, 2, 3. 아마존 뭐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개를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거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장래 가능성 아니면 리미테이션,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봅시다. The surge in drone use, 그죠? 앞에서 used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펑션과 베네핏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present challenge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레귤레이터들한테 챌린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데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레귤레이터스한테 도전을 둔다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룰에 문제가 있어요. 통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제에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통제가 잘 안 되고 있구나. difficulty와 problem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문이라면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 글을 쓴 목적이 뭐겠어요? 이 문제를 좀 이해하십시오. 이게 지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겠죠? 그럼 그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지금 빈칸을 이제 뚫은 거죠. 서술형이라면 이 문제가 뭔지, 이슈가 뭔지, 갈등 요소가 뭔지 그걸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럼 문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키워드를 지금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regulators한테 challenge라고 한 거는 challenge라는 단어는 그냥 difficulty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지금 제시를 하는 거지.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지금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regulator 라는 게 새로 등장을 한 거예요. 룰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룰이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반복되는 거 보세요. FAA는 이제 아까 뭐 항공국이죠. 자, 룰은 governing drone operation이에요. governing도 룰에 관련된 단어이죠. 그죠? 이런 것은 거기에는 include, which include 그러면 for example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No flying outside a pilot's line of sight, 시야에서. 그러니까 조종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지금 내용까지 지금 제시를 했죠. 이게 다 지금 regulation, 룰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룰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 더 키워드는 여기서 제시한 아이디어는 뭐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지? 아직 그거는 지금 안 나왔죠. 그런데 반대되는 요소가 나옵니다. criticized 되는데 누구한테 criticize가 되는 거예요? 기업인들. 그죠? 요거를 만들어내는 기업하고 지금 이제 컨트라스트가 생긴 거예요. 이 difficulty가 여기서 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기업인들은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급성장하는 산업, 이 업계. 이거를 뭐가 막는다? 룰이 막는다. 그러니까 hampering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돼요? challenge가 되는 거죠. 그죠? 두 개가 맞선다라는 이제 두 포인트를 지금 찾아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룰이 있을 때 어떻게 드론이 너의 취약을 이렇게 하겠어? 그 딜리버리 하겠어? 그러니까 리미테이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룰이 있을 때 to stay within eyesight of a pilot. 요거는 뭐였어요? 이게 바로 룰이었잖아요. 이런 룰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겠죠. 아마존은 지금 entrepreneur하고 이제 같은 라인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그러면 교통국인데 교통국은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기업 쪽입니까? 아니면 룰을 제시하는 쪽이에요? 룰을 제시하는 쪽이죠. 자, 그럼 룰을 제시하는 쪽이 working with drone flying companies죠. 그러면 양쪽이 지금 대치된 상황이에요. 그죠? 대치된 상황이에요. As it trie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omething and something. 그럼 이 문장 자체에서도 봐도 교통국과 기업이 지금 워킹하고 있는 거죠. 둘이서 밸런스를 가지고 한쪽과 한쪽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노베이션은 컴퍼니즈 쪽이겠어요? 아니면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쪽이겠어요? 이노베이션은 컴퍼니즈 쪽이죠. 그러면 빈칸은 누구 거 찾으면 돼요? 이제 파란, 노란색, 교통국 거.
regulators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regulator 쓰신 분도 있고 control 쓰신 분도 있고 rules 쓰신 분도 있고 그리고 monitor 쓰신 분도 있고 그거는 다 라인은 바로 찾은 거예요. 그죠? 룰 쪽이니까. 그리고 innovation 이제 reality 뭐 이런 거 쓰신 분이 있는데 reality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냥 우리 현상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단어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룰 쪽으로 여기에 들어갈 만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레벨이 이노베이션하고 똑같아요. 해야 돼요. 레귤레이터가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이쪽의 키워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업인이 되거나 아니면 컴퍼니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안 맞죠? 그래서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groups like NASA라고 했으면 여기는 기업인가요? 아니면 룰을 정하는 쪽인가요? 국가기관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얘는 노란애. 교통국하고 같은 쪽이죠. 기업을 도와주는 쪽이죠. Studying safe ways to safely integrate 이에요. 그러면 교통국과 룰을 그 규제하는 쪽은 뭐를 목적으로 하느냐예요. 그죠? 목적은 뭐다? safely integrate 하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innovation은 누구의 목적이에요? 기업인들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빈칸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양쪽의 주체가 아니라 regulator와 companies가 아니라 이 balance between two는 목적을 그 목적 사이의 균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innovation을 하고 싶어 하고 한쪽은 안전을 보장하고 싶어 하고 예요. 그러니까 전혀 키워드 라인은 맞지만 동급이 아닌 거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drawn into an already crowded airspace라고 했으니까 목적이 그러면 safety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교통국은. 자, 그래서 develop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will make it possible to operate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술이 이런 것을 도와줄 거야 라고 할 때 요 앞에 문장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safety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을 위한 이제 마이너 디테일로 지금 서포팅을 더 들어가 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화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띄울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연장선상으로 보면 뭐가 목적인 거예요? 안전하게 그러면서 모두 같이 하면서 efficiency도 같이 높이면서 그래서 efficiency는 효율성은 기술 진보 쪽이긴 하죠. 그런데 앞에 있는 문장의 연장선상에서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safety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 뒤 영역은 다 뭐에 대한 얘기다? 룰을 통해서 safety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빈칸은 balance between safety and innovati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그 뭐 regulators, rules, monitor, control 뭐 이렇게 다 쓰신 분은 이제 일단 라인은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옆에 innovation과의 그 단어 레벨을 키워드 레벨을 못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길은 찾으신 거예요. 근데 technology나 reality를 쓰신 분은 전혀 다른 지금 단어, 굉장히 브로드한 단어. 여기는 되게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브로드한 단어를 썼다라고 그냥 내 주소를 아시면 돼. 아이 멍청이 이게 아니라 그런 걸 찾았구나. 다음에는 목적에 맞는 걸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efficiency를 찾으셨다면 요거 두 개는 매칭을 시키신 거야. 근데 편을 못 가르신 거야. 편 가를 때 잠깐 실수를 하신 거니까 요번에 요거를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단어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단어들이 편이 있고 그리고 단어마다 제가 이거는 목적이다, 요건 주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요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제 문제 반복하면서 보시면 이게 이제 숙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잘 푸신 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요. 요거는 첫 번째 문제라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잘 푸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과제 인터랙티브 인프런싱을 마쳤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18년도 서술형 문제 그대로 그 과제 그대로예요. 그래서 두 개의 과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술형이 나온다. describe 해라. 14번 문제입니다. A형.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 장 넘기시죠, 그죠? 저는 제 문제만 갖고 와가지고 바로 넘기면 되는데 14번입니다. First 뭐고 second 뭔데 describe하고 explain 해라라고 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디테일을 묻는 과제다. 그래서 디테일을 묻는 과제란 무엇이냐면 과제 전에 요걸 읽고 가야 되거든요. Ethnic하고 linguistic composition of 스리랑카예요. 여기에 민족적이고 언어적인 구성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describe 하라고 하는 거는 그 팩트 찾아가지고 그냥 paraphrasing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도 나왔었습니다. 이 과제가. explain 하는 건 여러 가지를 묻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유를 묻는 과제로 나왔습니다. ethnic하고 linguistic violence가 있었군요. 그게 벌어진 이유를 cause를 찾아라라는 아주 전형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디테일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해설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디테일 과제라고 하는 거는 specific information을 찾는 건데, 뭐 inferencing은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관계에 대한 inferencing은 이제 기본이고요. 요번에는 디테일한 information을 찾는 describe라는 과제를 드렸고, 보통은 explain이라고 나와요. 근데 describe는 explain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모의고사로 요거를 냈습니다. 작년에도 나오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유를 밝히는 게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본 과제이고요. 자, 이렇게 서술형을 할 때는 일단 뭘 묻는다.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쓸 건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제가 오거나이제이션으로 꼭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describe 하래요. linguistic composition을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 뭐뭐가 구성되어 있다. 아니면 뭐 어떤 그 민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동사를 이제 떠올리고 이제 정보를 찾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이 안 써지는 이유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건 뭐예요? 리딩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정보를 못 찾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뭔지는 알겠어. 근데 안 써져요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지금 표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될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라면 리딩도 지금 정확히 하는 것,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정확히 하는 걸 같이 보완을 하셔야 되고, 후자가 문제라고 하면 지금 충분합니다. 18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면서 쓰는 법은 충분히 이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모의고사를 보고 라이팅 세미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라이팅 어떻게 쓰지를 훈련하는데 많이 포커스를 하시되, 평상시 주간 동안 공부할 때는 뭐에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리딩을 정확히 하는 거를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저랑 같이 하는 것들을 훈련을 하고 다시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끝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 준비를 하고, why에 대해서는 뭘 준비하면 돼요? because 또는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from, 이런 거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포커스가 지금 뭐예요? language와 nationalism을 얘기를 하죠. 근데 language가 우선하더라라는 이제 굉장히 브로드한 얘기를 한 다음에 in South Asia in particular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조금 더 토픽을 구체화할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지문을 읽으실 때 첫 줄을 읽으시면 거의 토픽이 가장 브로드한 거 하나 나와요. 랭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점점점 얘가 내로우 다운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까지 여러분들이 토픽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토픽에서부터 이제 키워드 라인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까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문제 내긴 좋은데 이번엔 하지는 않았지만, tongue이 flag보다 더 powerful하다? 매칭시키면 어떻게 돼요? tongue은 랭귀지고 flag는 nationalism 되겠죠. 이렇게 키워드 라인은 계속 연결이 됩니다. language, nationalism 이걸 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language 얘기를 하다가 language에다가 아이디어를 더 배가시켰어요. 추가했어요. 내 토픽을 더 내로우다운했어요. 어떻게 해요? 얘가 합치기도 하고 디바이드 하기도 해. 그 중에서 이번 토픽은 뭐에 대한 거냐면 디비전에 대한 거야. 분리독립을 많은 나라들이 요구를 하더라. 그런데 이 분리독립이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이 분리독립은 these movements도 지금 이 분리독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에 의해서 cause가 되더라? linguistic difference에서 cause가 돼. 하고 두 번째 문단에 스리랑카 들어갔을 땐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linguistic difference 때문에
디비전이 된 사례로 for example 스리랑카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한 브로드한 토픽을 얘기를 했다.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키워드가 뭐가 되겠어요? language, 그 다음에 division, 그리고 bilinguistic difference 이렇게 되겠죠. 그것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키가 되는 내용은 첫 번째 거 다 이해를 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스리랑카에 대한 거를 이제 지문을 읽을 때도 요 선생에서 읽으면 되죠. 디비전이 나중에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그게 linguistic difference 때문이야. 그럼 이 안에서 linguistic difference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스리랑카 케이스에서. 그래서 지금 디테일 그 과제로 물어본 게 그거죠. ethnic 그룹하고 linguistic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물어본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내용 찾아서 쓰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스리랑카는 homeland for two major ethnic groups 그냥 찾았죠? 그러면 시날리즈하고 타밀스 두 이제 민족이 있다라는 거 써주시면 돼요. 정보는 찾았어. 신나. 그런데 요거랑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할 때가 사실은 이제 답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어떻게 표현할지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정보는 찾았습니다.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linguistic 그 composition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여기도 이제 significant division을 겪는다라고 또 얘기를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되냐면 the power of language가 여기도 자, language가 division을 가져온 경우다. 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through 이게 원인이에요. through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원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anger at anger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불만인 거죠. 반대인 거죠. 뭐에 대한 반대예요? 영어를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에요. 이걸로 봐서 공식적인 언어는 뭐다? 영어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이거는 이제 같은 류의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타밀스가 부적절한 그러한 share of power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타밀어도 있구나. 강력한 언어로 타밀어가 있구나. 근데 여기서 부적절한 disproportionate share of power라고 했을 때 이게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라는 게 사실 결정은 안 나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curb the Tamil influence라고 나와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그럼 그 파워가 크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 우리가 뒤에서 요거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이 two trends 사이에서 시날리스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죠. 타밀어의 그 파워에 대해서. 그래서 총 영어, 그 다음에 시날리스, 그 다음에 타밀어 요렇게 구성되는구나. 그래서 공식어는 영어고 그 다음에 시날리스는 되게 약하고 타밀어가 강하다. 요렇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보는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볼 것은 여기에 지금 디비전이 이제 있었죠. 이 디비전이 나중에는 어떤 키워드로 옮겨가게 돼요? 이 두 사이에서 confrontation을 일으키죠. 이게 바로 디비전의 이제 구체적인 언어로 전개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분리시킨대 하더니 두 민족 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반목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과제도 해결이 되죠. 왜 이 바이올런스 뭐가 일어났다고 했죠? 바이올런스가 일어났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바이올런스라는 단어는 지금 안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ethnic linguistic violence between Tamils and Sinhalese broke out in periodic riot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이게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다 하는데 그 원인은 지금 어디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앞서 문단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거기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뭐예요? 이런 바이올런스가 있었어. 이런 바이올런스가 있었어. 또 게릴라 그룹도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뭐에 대한? confrontation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전반적으로 language가 디비전의 language가 더 powerful하다라는 거, 그리고 디비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그 중간에서 뭘 얘기를 한 거예요? 스리랑카의 예를 들어보니 이런 디비전이 language 때문에 생겼다라고 했고, 그 디비전의 구체적인 예가 바이올런스의 형태로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서포팅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글을 읽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언어라는 것이 내셔널리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사례로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글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은 사실 이제 볼 거 없고 지금 요걸로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과제를 이해해서 답의 위치는 어디 있다? 요 앞에 패러그래프에 답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구성한 여기다가 맞춰서 이제 써주면 이제 답이 구성이 됩니다. 되실까요? 내용 찾았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자, 위에 답을 보시면요. first. 자, 초반부에 답이 있습니다. 올해 요 답의 위치를 바꾸려다가 또 못 바꿨어요. 자, first, second 하고 과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디렉션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이거 붙여야 되는데 스리 띄고서 랑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is composed of 뭐뭐라고 구성되다.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자, 구성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단어가 없다면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명사랑 동사 위주로 여러분들이 시노님을 많이 가지고 있으셔야 그 내용에 맞게 내가 한 단어만 가지고 있으면 표현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다 you 지금 여기서는 그냥 have만 가지고도 사실은 돼요. has만 다 가지고도 돼요. 근데 구성하다류, 반대한다류 이런 거에 단어를 내가 갖고 있어야 그 구성 아까 organization에 맞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이제 단어 찾아서 문장 쓰는 거 연습하시고 요 정도는 지금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구성에 맞춰서 보면 스리랑카는 composed of Sinhalese and the Tamils. 그런데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요런 그 언어에 대한 건 민족에 대한 건 이미 본문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s를 붙이는 거나 대문자를 하는 거나 더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본문에서 꼭 확인해서 정확하게 쓰실 수 있게 본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못 쓰시는 경우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 잃지 않도록 자 그렇게 하고 두 개를 쓰라고 했으니까 and로 안 하고 세미콜론 하고 그 다음에 썼습니다. 세미콜론은 뭐를 대신한다? but이나 and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thnic group has their own language, Sinhalese and Tamil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Sinhalese 각각 respectively. 자 그런데 또 뭐도 있다? English as an official one로 있다. 그거까지 해주시면 첫 번째 과제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the violence between them broke out from their 자 from이라고 하셔도 되고 because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명사로 바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요거를 썼어요. 뭐뭐로부터 dissatisfaction 불만족이라는 거. 거부, 반대 그런 류의 단어 다 쓰셔도 되니까 동요 참고해서 리라이팅 해보시고요. With having English as the official language 요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시날리스가 타밀어의 stronger power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죠. 그거를 커브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해서 from 하고 the Sinhalese complaint 요것도 이제 반대랑 관련된 단어예요. Against the stronger power of Tamil 이렇게 하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명사와 동사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자료라도 정확히 하시고 제가 또 이제 부교재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 제가 동요 사전을 같이 넣어놨거든요. 외우시면서 계속 하시면 하반기 정도 하시면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답을 쓴 정도의 여러분들이 동요와 이런 것들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테일 과제를 하나를 해결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B형의 디테일 과제인데 보통은 이제 B형의 디테일 과제 그 서술형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자 자, 요거를 하나는 이제 블랭크를 넣는 과제로 했어요. 키워드를 찾는 거는 여러분 리딩하고 라이팅 하는데 굉장히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디테일한 키워드를 찾는 거였고 요번에는 제너럴한 키워드를 찾는 걸로 하나 이제 같이 섞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디테일 과제 그 B형에서는 둘 다 서술하게 합니다. explain 하게 해요. underlines 그 파트의 의미를 기술하게 한다든지 이유를 기술하게 한다든지 근데 조금 더 난이도를 낮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ill in the blank 해라 라는 것과 explain why
전형적인 디테일 과제라고 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보시면 되겠고, 자 보겠습니다. 빈칸의 위치가 어때요? 저 위에예요. 그래서 보통 한 패러그래프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어떤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건 제너럴한 words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시라고 요거는 이제 문제를 드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organization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디테일 과제 똑같습니다. specific information 찾는 거고요. The word is something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quotation 마크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explain why는 아까 because, 아까는 from 썼죠. 근데 in that 이라는 거 쓴다든지 because를 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 explain why partisans charge hypocrisy on both the right and left. 왼쪽하고 오른편이 있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위선을 비난해요. 근데 위선이라는 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여긴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컨트라스트를 표현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셔야 되면 while이나 even though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 내가 써야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리딩에서 뭘 찾을 거예요? 컨트라스트 되는 팩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딩하고 라이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이 하이퍼크레시는 양면성이 있나 봐. A라고 하지만 B라고 하나 보다. 그런 컨트라스트가 있나 보다. 그럼 그거 찾아야지. 그리고 내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기제가 패턴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런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A에 but 뭐 그들은 B에 이러면 문장이 길어져요. 그러면 시간도 더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트라스트 구문을 바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냥 딱딱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헤지테이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써야지라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는 제너럴한 거를 expectation 하고 partisans가 charge hypocrisy 하는 부분에 이제 답을 내용을 찾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리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this past week was a reminder of deep 땡땡 했어요. 빈칸인데 지금 써놨네. 자, 요렇게 앞에는 지금 네모칸이 오기 전까지 별다른 내용어가 없죠. 그랬을 때 이 빈칸은 아주 제너럴한 내용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걸 가겠습니다. About the family in American politics. 그러면 얘가 토픽이에요. Family in American politics인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 그게 뭐 어떻다고? 라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게 제너럴한 스테이트먼트로 있었고 땡땡하고 컬런이 있죠. 그럼 내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했을 때 요 땡땡 이하의 내용에 이 관계가 나옵니다. 빈칸의 관계가 나요. 그 빈칸의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but이라는 접속사예요. Families make a powerful symbol valuable to politicians. 아까 politics라고 했으니까 The family in American politics라는 이 구가 어떻게 지금 문장으로 이어졌어요? Families, politician을 가지고 문장을 구성을 했죠. politician들한테 굉장히 소중해. 그러나 American policies, 이게 이제 그 정치와 관련된 거죠. Policies가 supporting them은 family죠. 그죠? support 하는 데는 맞지 않아, inconsistent해. 그래서 but하고 inconsistent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이 politics에 어떤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있구나. 그게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단어가 뭐지? 라고 예상하고 이제 단어를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제너럴하게 지금 토픽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뭐냐? 특별히 이 정부의 separation of immigrant children from their parents예요. family라는 단어가 어떻게 더 구체화됐어요? 멕시칸 패밀리에 있어서 아이들을 부모한테서 떼놓더라 라고 굉장히 구체화가 됐죠. 그죠? 그랬을 때 이러한 그 다음에 클루가 되는 게 the contradiction is also clear 이라고 얘기를 했죠. also clear 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위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어가 되는 거고, 이 내용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 separation 하는 그 예를 지금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고 also라고 한 걸로 봐서 이 그 이슈가 된 이 토픽에 대한 아이디어가 뭐다? contradiction이다. 그래서 이 위에서 얘기한 것도 contradiction을 얘기를 했겠구나 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단어적인 클루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센시티브하게 찾아가시면 키워드를 굉장히 빨리 찾고 리딩이 아주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패밀리에 대한 폴리틱스에 있어서 그 모순을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최근에 이미그런트 정책에 관련해서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토리가 나오니까 지금 타임 올더로 몇 년 된 뭐가 있었고 몇 년 된 뭐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라는 것이 정치화되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했던 가족에 대한 얘기, 정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다? 히스토리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동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우리가 이제 그 과제랑 상관없으니까 이해하고 그냥 쭉 가면 돼요. 우리는 이제 디테일 과제를 풀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히스토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politicized 된 다음에 politicized 돼서 편이 갈리는 얘기가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나옵니다. left랑 right이 이제 갈리고 이들의 정책이 갈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politicized 됐다라는 앞서 패러그래프의 내용이 이 패러그래프로 가서 더 구체화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두 부분이 날려져서 정책이 서로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편은 메디케이드나 higher minimum wage를 이제 서포트하고, 이쪽은 lower tax나 less regulation을 서포트하고. 뭐가 틀려진다? 정책이 틀려진다. 서포팅은 정책이 틀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패밀리를 가지고 그 지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위선이라고 비난을 해요. 양쪽을 다 위선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용이 다 나오죠. 이쪽은 보수 쪽이죠. 우편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수고, 위에 패러그래프에서 conservative라고 얘기했고, 정치라는 배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the right을 보수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떠다? 자, 핵가족을 굉장히 전통적인 핵가족을 되게 가치 있게 여기나 이제 클루가 되는 게 and yet이죠. 그러나 support separation이에요. 가치를 되게 중시하는데 separation을 support해. 이 부분을 패러프레이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left는 어떻게 한다? Children should not be separated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and yet 용이납니다. relative, easy, diverse. diverse라는 건 뭐예요? separation이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패러프레이즈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쓸 내용은 left에 대한 얘기, right에 대한 얘기 두 개 리스팅으로 써주셔야 되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and yet, while, 컨트라스트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너님을 뭐뭐를 아셔야 돼요? 허용하는 것, 그죠? 어떤 부분은 허용해,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그러나 뭐에 대해서는 또 반대. 이 표현은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reject, object, don't agree, agree on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유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되니까 별도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그 중에 하나 좀 이제 사전 찾아보고 문장 봐가지고 리라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 words in contradiction이라는 거 general words 이번에는 연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서술을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isans charge hypocrisy on the right을 먼저 썼습니다. 그죠? 순서적으로 해결해 가시면 돼요. On the right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in the same vein 아니면 similarly 해서 the left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쓴다? The right은 어떤 면에서 because예요. They are supportive. 아까 동의한다 그랬죠? 하나는 동의하고 하나는 또 아니고. Separating immigrant families while 뭐하는 반면 they claim traditional nuclear families are important. 아까 value라고 했던 동사를 어떻게 돼요? 비형용사로 바꿔준 거. 이게 paraphrasing 하는 거. 그런 연습은 계속 하셔야 돼요. In the same vein, the left charge 비난을 받았습니다. Because, in that 대신에 이번에 because 써본 거죠. 그래서 이유와 근거를 나타내는 표현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They agree on 동의합니다. Easier divorce and single parenthood, even though they object to separation of families. 그리고 문장도 어떻게 했어요? 바꿨어요. 본문에서 앞뒤에 있는 것을 지금 바꿨죠. 요렇게 센텐스 체인지 하는 거. 요것도 우리 3, 4월에 공부한 거 제가 부교재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따 안내를 드릴게요. 센텐스 체인지 하는 기술도 여러분들이 여러 개 학습을 해놓으시면 답을 굉장히 빨리 쓰실 수가 있어요.
꼭 뭐 패러프레이즈 해라, 뭐 몇 단어로 쓰지 말아라, 이런 디렉션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요약을 빨리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딩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리딩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동의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키워드도 굉장히 빨리 찾아요. 같은 류의 그 단어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라인이구나, 이것도 굉장히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리딩과 라이팅에 이제 모두 동의어 공부는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끝났고요. 자, 마지막 요약 어떠셨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고정된 과제로 봐야 해요. 그런데 이제 기출제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팅이라는 과제라는 것은 08년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3, 4년간은 요 형태로 좀 가더라, 요약을 하라는 형태로. 그리고 요약이 이런 well-formed paragraph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뭐예요? well-formed paragraph를 해라. one paragraph를 하는데 topic sentence가 몇 개? 하나. 그리고 supporting ideas를 숫자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18년도는 2개라고 줬어요. 그럼 고마워요. 정보의 수를 정확히 나눌 수 있어서 고마운 경우고, concluding sentence도 어떻게 해야? 하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로 맞추셔야 돼요. 근데 concluding을 또 2개, 3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조건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디렉션을 맞춰주셔야 되고, 5글자 이상 똑같이 쓰지 마.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되실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서머리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요거는 내가 뭐 하려고 뭐 이렇게 세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패러프레이즈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4개의 패러그래프가 있죠. 그러면 거의 이렇게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서포팅 2개라 그랬죠? 그 다음에 conclusion 있고 topic sentence 있잖아요. 그럼 거의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나누셔야 돼요. topic sentence를 어디까지 쓰지? 그 다음에 conclusio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거지? 그 다음에 supporting ide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거고, supporting idea는 몇 개야를 여러분들이 정보를 나누시는 게 서머리는 기본이에요. 그 구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의 구조를 모르면 그걸 나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라이팅이란 과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리딩을 하는지를, 구조와 내용을 다 이해하는지를 정말 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또 써야 되잖아요. 패러프레이징도 잘 하는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라이팅이라는 과제로 분류를 했고요. 이 라이팅이라는 과제는 우리 기출을 분석을 해봐도 오버럴한 이해와 로지컬 플로우를 알아야 합니다. 그거의 이해를 원하고 그 안에서 시너님도 충분히 쓰기를 원해요.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 하는 게 기본으로 간다. 그게 지금 5 consecutive words 이상 쓰지 말아라. 거기에 지금 심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3개년 계속 이렇게 났기 때문에 계속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는 제가 5, 6월에도 지금 기출 그 10년간 그 선다형 09년서부터 작년 거까지 10년간 그 지문을 45개를 뽑은 거를 계속 우리가 요약 과제를 했었습니다. 8주 동안에 하루에 1개씩 해서. 그래서 7, 8월도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5, 6월에 한번 돌리신 분은 하루에 2개씩 해서 4주 만에 한번 돌리고 또 한 번 4주를 돌릴 수 있게 되도록이면, 이제 놀라시는데 눈이 동그래지는데 2번을 돌리실 수 있게 하시고, 5, 6월에 안 하신 분은 하루에 하나씩 해서 8주 동안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매주 머티리얼을 나눠드렸어요. 그 과제를 나눠드리고 답안지 드리고 했는데, 오늘 지금 답안지 받으셨죠? 그게 지금 그 과제에 대한 답안지예요. 근데 아까 스테이플러 안 찍힌 거를 가져가신 분은 다시 가져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장이 아니에요. 2, 3장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기출 요약 과제에 대한 게 아마 12개짜리가 나갔을 거예요. 그 하루에 2개씩 하는 거. 그런데 하루에 2개씩 하는 이 답안지를 가지고 나는 하루에 하나 할 거야 하는 사람은 2주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출 요약 답안지는 총 4주간 나갈 겁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하나 하실 분은 그거를 이제 8주간 쓰시면 돼요. 답안지는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답안지 나간 건 뭐냐면, 작년 모고 중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뽑아가지고 5, 6월에 이제 특강 과제로 특강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그 문제집, 특강했던 문제집 중에서 요약 과제만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문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신 요거랑 똑같은 기출 경향의 요약 과제죠. 기출은 뭐예요?
기출 요약은 그냥 기출에 어떤 지문이 나오든 내가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well-formed paragraph 형태로 써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만 푸시면 서운하니까 주중에 2개씩 더 풀어보시라고 그걸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좀 전에 그 발표하셨던 그 지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 같이 스터디 하시면서 제가 주는 과제만 다 하면 합격할 것 같다. 딴 거 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만 다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충분히 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나도 그렇게 할 걸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셔서 진짜 이렇게 많이 오르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그 45개 기출지문이 이제 제 기출교재 뒤에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발췌를 하고 지금 이 요약과제 14개 있죠. 요거를 발췌를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시너님들 있죠. 그거를 작년서부터 누적한 이제 그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그거 넣고 그다음에 센텐스 체인지하는 것도 전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뒤를 바꾸든지 뭐 이런 게 한 30개가 있어요. 3, 4월에 저희 기본 교재하면서 정리한 거 그것도 이제 같이 넣어서 부교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려니까 너무 가격이 높아갖고 제가 그냥 제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제본을 하면 더 비싼 가격인데 하여튼 이제 제본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해드렸어요. 매주 드려도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너무 자료가 많다고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 너무 하셔가지고 스프링 제본을 했으니까 직강생들은 그걸 보시고 인강생분들은 그거를 파일을 전체를 올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 이미 게시판을 만들어놨어요. 8주 요약과제 게시판, 그 다음에 4주 요약과제 게시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14개 하는 거죠. 주 2회 하는 거, 그거 플랜하고 방법하고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나는 월요일부터는 시작 못하겠어 하시는 분은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고, 심호흡이 좀 필요해서 난 한 3일 쉬었다 할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시작을 해도 좋아요. 근데 거기 있는 디렉션대로 따라서 어쨌든 내가 45개를 완수를 하고 14개를 완수해 보겠다. 라고 하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제 채찍질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계속 권고를 드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제가 이제 이 요약 과제는 첨삭을 이제 전체는 아니고 이제 선택적으로 첨삭을 했는데 저도 참 놀랐습니다. 처음에 첨삭을 했을 때랑 마지막 이제 제가 지금 6주차, 7주차 첨삭을 했네요. 오늘 지금 8주차죠. 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해보시길 바라고 제가 드리는 그 교재는 지금 번역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설명을 먼저 하게 됐네요. 이제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아이고 설명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정신없습니다. 기출요약 이렇게 있고 제가 말씀드린 14개가 요거예요. 그리고 요 스터디는 제가 라이팅 세미나 때 말씀드릴게요. 너무 오늘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요거는 라이팅 세미나 때 얘기를 할게요. 3, 4월에 했던 이제 그래머, 라이팅을 위한 그래머 했던 과정을 한 번 더 돌리려고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스터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1, 3만 이제 갈 거고요. 부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신 기출 주제별 요약 문제를 45개를 5, 6월 기출교재에서 조금 틀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주제를 나눴고 이제 순서가 그래서 5, 6월에 하신 거랑 또 다르니까 새로운 맛이 있으실 거예요. 5, 6월에 하신 분들도. 자, 그리고 최신 기출 요약 문제가 14개고 여기 이제 답하고 번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 과제는 다 뭐가 있다? 번역이 있다. 그리고 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프 스터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석 다 되고 그 다음에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올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 답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좋아요. 모범 답안은 선생님 나랑 너무 괴리가 커요 이러신 분은 카페를 계속 이용해서 딴 사람이 쓴 거 보세요. 정말 쉽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략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자기가 공부하시고 요건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거야. 저는 그냥 제시를 해드릴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너님 정리된 거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문장을 바꿔야 할지 몰라, 패러프레이즈 할지를 몰라 라고 하는 분은 그거를 또 참조를 하시면 이제 되고요. 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구랑 절을 전환하는 것부터 해서 총 28개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해석은 없는데 여러분끼리 스터디를 하시거나 제가
나중에 여름웹에서 하루 정도 이제 특강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일단 여러분끼리 이제 혼자 보고 안 되는 거 같이 스터디에서 나누고 아니면 이제 카페에다 질문 올리고 해서 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문장을 바꾸는 것도 그리고 단어를 체인지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얘는 왜 안 보이지? 신호님은 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스터디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친한 분이 있으시면 같이 스터디를 맞춰서 이제 마음을 정하고 나는 8주 만에 끝낼 건지 4주 만에 2번을 돌릴 건지 마음을 정해서 하시고 그리고 나는 홀로 와서 스터디 할 사람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이따가 제가 스터디장을 저희 조교 선생님을 좀 세울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같이 하자고 하시면 돼요. 조교 선생님들이 한두 분이 같이 끌어가실 겁니다. 8주짜리랑 이제 4주짜리랑.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머리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거, 쓰는 거에 대한 아주 좋은 이제 연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게 잘 돼 있으면 이제 리딩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vice versa 두 개 다 양쪽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들어가다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그 연습을 이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지금 최신 요약 과제는 딱 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픽 센텐스를 어떻게 쓸 거지? 그럼 토픽이 뭐야? 라는 걸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upporting 아이디어를 어떻게 쓰지? 몇 개지?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2개라고 줬어요. 그럼 이 2개를 어떻게 나눌 거야만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ncluding은 뭔데? 요거 같은 경우는 concluding이 solution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하면 되고 토픽은 뭐였냐면 harmful effect of air pollution to children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게 머릿속으로 reading summarizing이 되셔야 나중에 빨리 나와요. 그 연습이 같이 이런 센텐스 체인지라든지 동의어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레이징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포팅 아이디어 2개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는 effect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reason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패러그래프를 읽으면 이거는 뭐에 대한 거야? 결과에 대한 거야? 원인에 대한 거야? 이유를 밝힌 거야?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드 하나씩 이제 떠올리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는 연습이 이제 서머리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눠 보시면 결국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토픽 센텐스를 구성해야 될 부분이 돼요. 왜냐, 에어 폴루션 얘기가 나오고 중요한 게 뭐예요? 애들한테 안 좋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있는데 그 다음도 그냥 애들한테 더 안 좋아라는 얘기를 한 거고 왜 그런데 애들은 지금 몸이 발달하고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그 효과가 뭐죠? vulnerable to pollution's effect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 얘네들은 특히 망간하고 납 같은 경우는 뇌에 되게 안 좋아.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건질 건 뭐예요? 애들한테 안 좋아. 그런데 애들은 지금 몸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뇌에 또 영향을 준대. 이 정도 잡아가지고 문장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알았어. 어떻게 구성하지? 이제 그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씩, 2개씩 그렇게 쓰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만점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서포팅은 뭐예요? The level of air pollution surrounding school. 요게 어디다 영향을 준다? academic outcome에 영향을 준대라고 general statements, major detail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upporting detail로 또 요거를 구체화해서 얘기를 한 게 뭐예요? highest level of air pollution 지금 같은 얘기죠. 요게 academic outcome에 대해서 뭘 얘기한 거예요? worst attendance rate하고 academic performance 얘기를 했죠. 요 내용을 써주면 되죠. 각각의 패러그래프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한 걸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그게 이제 요약의 한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패러그래프가 되게 짧죠. 이제 이 안에서 토픽 센텐스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제너럴하고 디테일, 메이저하고 마이너 디테일을 가지고 전체를 이행을 해서 키워드를 뽑아서 이제 그 요지 쓰듯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서포팅은 결국 그거고요. 두 번째 서포팅은 뭐예요? 이유예요. 이거는 지금 이펙트에 대한 거죠. 어떤 이펙트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 공부를 못 하잖아. 그죠? 공기가 안 좋으면 또 공부도 못 한다네. 이런. 그죠? 그럼 시골로 가야 되나? 시골에 가면 더 애들이 아카데믹 퍼포먼스가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스쿨즈가 그다음 뭐래요? 이유가 보아하니 되게 싼 곳에 위치하더라.
싼 곳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only 7 states 그리고 only India is the only state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regulation을 주는 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주에서는 protection을 위한 regulation을 안 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last year school sitting guideline을 줬는데 이거는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거래요. 그러면 강한 룰이 없다라는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에어 폴루션의 그 영향을 받는데 보니까 학교들은 굉장히 싼 지역에 위치하더라. 왜냐하면 요거를 그 폴루션으로부터 프로텍트 할 만한 그런 강력한 룰이 없더라. 대부분의 주에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요거 두 번째 서포팅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써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tougher rules 위에 걸 받은 거예요. 이런 룰이 없으니까 룰이 필요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To prevent air pollution from schoos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effort가 더 필요한데 minimize indoor sources예요. source는 뭐냐면 generator, creator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폴루션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그 집에서의 인도어이니까 집에서의 그런 소스들도 막아야 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governmental effort랑 individual effort예요.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해하시고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 example은 지금 한 센텐스 써야 되잖아요. 솔루션 부분에. 근데 for example 하는 것까지 다 쓰기는 이제 분량을 보시고 하나 정도 써주거나 그걸 좀 제너럴라이즈해서 쓰거나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 과제는 각 패러그래프 문단을 다 나눠드렸어요. 이게 한 패러그래프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하고자 정보를 지금 나눠드렸거든요. 만약 한 문단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나누셔야 돼요. 여기가 토픽 센텐스까지, 여기가 첫 번째 서포팅 디테일 아시겠죠? 제가 이번엔 나눠드린 겁니다. 자, 나눠야 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답을 보시면 약간 수정했습니다. 따라오시죠. Air pollution이 지금 키가 되는 첫 번째 토픽이었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준다예요. 자, 그래서 악영향을 준다라는 동의어 있어야 되겠죠. 동의 안 받다. 이런 내용을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손상시키는 것. 영향을 주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좋게 영향을 주는 것과 나쁘게 영향을 주는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리딩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protect, prohibit 이런 금지하는 동사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나쁘게 영향 주는 거 내용 나오면 꼭 금지하는 게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 뭐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면 감소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단어도 다 아셔야 되고. 그게 있어야 내가 답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을 보시면 자,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아이는 뭘 가지고 있다? 몸이 발달하는 아이이고 취약합니다. 이걸 좀 고쳐주세요. And such vulnerability as cerebral damage from pollutant예요. 자, brain에 대한 동의어는 요것만 하나 좀 갖고 계셔라. cerebral 좀 발음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살짝 하셔야 돼요. 너무 세게 하면 욕 같으니까. 이게 브레인 데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그냥 브레인 데미지 하셔도 되고요. 자, especially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지금 우리 지문 안에서는 이런 트랜지션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약하실 때는 논리 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넣어주실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다르게 넣으시면 아예 틀려버리니까 정확하게 좀 알고 넣어야 되는 그 연습 필요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데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attendance rate하고 어떻게 했다? worst academic outcome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harmful 하다는 거에 대한 이런 specific information이 되죠. 그래서 specifically라는 트랜지션을 지금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로지컬한 플로우에 맞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거는 그냥 넣어줬어요. In many states, schools are constructed. 아까 위치하다 이런 얘기는 뭐 세워졌다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런데 cheaper area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onstructed in cheaper areas. cheaper area는 들어가야 되죠. 뭐가 없다? Without enforcing regulation to protect them from pollutant generators. 아까 소스에서 착안을 해서 자, 그러함으로 결론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꼭 결론에 대한 트랜지션을 넣어주시기 바래요.
리더가 정확히 읽을 수 있게 stronger preventative rules, regulation 하셔도 되고 should be adopted to 해야 됩니다. to protect schools from air pollution. 인데 아까 indoors 그 source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including individual efforts. 그걸 individual effort로 generalize 한 거예요. 뭐와 같은 such as reducing pollutants from households. 그래서 inside, indoors라는 걸 이렇게 individual effort로 generalize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example 중에서 지금 하나가 들어갔다. individual effort 중에서 하나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영어가 다 끝났습니다. 자, 문학은 제가 해석도 다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문학은 세 영역에서 하나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드라마, 그 다음에 소설, 그리고 시 이렇게 나오게 되죠. 특히 드라마는 우리가 최근 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18년도도 좀 그냥 인터프리테이션만 되면 될 정도로 지금 났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특히 문학은 뭐예요? 주제를 박스에서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키워드가 지문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빈칸을 뚫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아직도 6번입니다. A형 6번이에요. 자, 박스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지문하고 좀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박스에 이해한 내용을 계속 지문에서 적용시키면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봅시다. We select things to focus in life예요. 자, 인생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요. But contrast가 되는 건 항상 촉을 세우시고 also need to deny certain things. 두 개가 지금 contrast가 되는 거죠. 어떤 건 선택하고 어떤 건 deny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제너럴하게 얘기했고요. 근데 all characters in the excerpt are in the state of self-deception. 그럼 여기서 포커스는 어디에 되는 거예요? deny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self-deception. 자기 자신을 이제 속이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했더니 포커스는 어디 있다? 지금 deny에 들어가 있다. 엄마는 deny 합니다. Larry's death를 deny 하고요. 켈러랑 크리스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accept it 하는데 but they willfully ignore는 또 뭐랑 똑같은 거예요? deny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deny 하는데 어떤 truth를 deny 하냐면 deny 합니다. by being something to mother 이라고 했으니까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크리스랑 켈러가 엄마한테 어떠한지, 공통적으로 어떠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o that the family can continue to function in acceptable ways. 이게 이제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들은 내가 거부하고 잊으려고 하면서 어쨌든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주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라이프 주제죠. 우리도 모든 것을 다 껴안고 기억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conflict인 상황이고요. 18년도도 conflict인 상황에 이제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narrative는 plot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conflict과 resolution plot 부분에서 기출이 좀 다소 많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주급이 이제 기출이 되었었죠. 그래서 같은 이제 작가의 작품을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갈등되는 요소인데 우리가 박스에서 봤던 건 뭐예요? 엄마와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레티브를 읽으실 땐 소설이든 드라마든 캐릭터들이 나오면 캐릭터들 사이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중요한 갈등 요소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 그 내용 포인트를 좀 잘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에도 보니까 자, 엄마가 울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계속 그런다고 해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 know one thing dad 하니까 결국 뭐야? 크리스랑 켈리의 관계는 여기서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켈러가 아빠고 크리스가 아들입니다. 장남이에요. We made a terrible mistake with mother. 이제 엄마와의 관계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엄마한테 mistake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고 dishonest가 2번 나오죠. 거의 다 여러분 이거 맞추셨더라고요. 근데 dishonest 요거는 굉장히 제너럴한 단어죠.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레리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 그것이 about Larry, Larry is not coming back 이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제 문학 작품만 해도 제너럴과 스페시픽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s time she realized nobody believed Larry is alive anymore. 그 얘기는 뭐예요? 레리가 죽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거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레리의 죽음을 켈리와 크리스는 받아들이고 엄마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문학에 있어서 realization은 뭐예요? 그게 성장이고 변하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데 여기서는 realization을 막고 있는 거죠. 그건 네거티브한 방향이고 그거는 디케잉의 방향이고 죽음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이에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 이제 그 디스어니스트는 거의 찾으셨죠? 그래서 찾는 방법은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그 관계에 대한 이해와 갈등의 요소. 그래서 여기서 갈등은 뭐예요? 크리스랑 켈러랑 크리스는 말해야 됩니다. 켈러는 그거 증거 있어? 라고 해서 계속 거부하는 이제 갈등 상황. 그래서 이 컨플릭에 완전히 포커스 맞추는 문제는 아니죠. 컨플릭에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만 이해하시면 알 수 있는 장면은 컨플릭이지만 이제 그러한 이제 수월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트랜슬레이션 있으니까 참조는 하시고 여러분들의 컨텐츠 스키마를 위해서 문학에서는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타스크에서 묻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self deception이에요, denial이에요. 그래서 문학에서 전체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 현실을 거부하는 것. 이런 주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세일즈맨의 죽음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더 이상의 능력이 없고 이런 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이제 그런 주제가 있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족들은 켈러 패밀리는 이제 두 가지 팩트에 대해서 디나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밀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는 레리가 죽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켈러라는 아버지가 그 하자가 있는 부품을 그 군납하는 이제 사업가인데 그 비행기 그 부품으로 납품을 해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추락해갖고 21명의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레리라는 아들이 알고서 굉장히 창피함을 느끼고 자살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제 거부하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레리의 애인이 여기 나오는 크리스가 장남이고 레리가 이제 차남인데 그 레리랑 사귀다가 이제 크리스랑 나중에 또 애인 관계가 돼요. 저는 나쁜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문학에선 그렇게 그려. 현실이 안 그런데 그죠? 우리 안 그런데. 그래가지고 와서 그 레리한테 받았던 편지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보니까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아버지가 내 앞에 있다면 나 아버지를 죽이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편지를 보고 가족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그래서 결국 켈러는 이 사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못 받아들인 사람, 리얼라이제이션을 못하는 사람들의 그 문학에 있어서의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켈러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자살을 하고 끝나는 이제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현실이에요. 지금 바다에 가 계시면 안 되고 나는 죽도록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블리너 가서 또 얘기 말씀드릴게요. 우린 즐기면서 해야 돼요. 첫 번째 박유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스크림도 먹고 합격자 얘기도 듣고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여기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술형 11번은요. 시가 나왔습니다. 우리 팀의 시 같아, 그죠? We are all at 40. 누가 제일 어려 보이나요? 네, 저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나이 들어 보이나요? 그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는요 14년도에 서술로 나오고 계속 기입형으로 나오다가 요번 18년도에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를 서술하는 거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죠. 사실 이제 소설을 서술하는 게 훨씬 나은데 어쨌든 두 개를 다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년은 여러분 상관없으시죠? 그러니까 서술형이 좀 증가하는 추세고 서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서술을 조금 라이트하게 underlined part를 이해하는 걸로 했어요. 서술의 이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underlined part를 내가 paraphrase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문학은 의미가 조금 숨겨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메타포도 아니고 그냥 그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문장의 뜻 자체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셨냐를 묻는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패러프레이징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omplete the commentary 하는 건 뭐예요? 요 안에서 우리가 주제를 엿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먼저 팁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40대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문을 닫을 때 softly 닫는데요. 최진 선생님하고 최진 선생님께는 문을 좀 살짝 닫으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돼요. 쾅 닫지 말고 살짝 닫아라. Not with a boisterously useful slam of the door. 여러분들은 어떻게 닫아요? 문을 그래서 쾅 하고 닫아요. 그죠? 그리고 중2병 걸린 애들 어떻게 돼요? 꽝 걷어차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인들 중에서도 중2나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있는 집은 식탁에 의자가 남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문에 구멍 안 뚫리는 집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집은 구멍 안 뚫렸는데 여하간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요. 힘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man and forted는 어떻게 된다? softly 한다라는 거. 자, 관련된 방식으로 해서 무슨 landing이에요? of a stair.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안 될 수 있는데 stair에서 랜딩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계단참을 쫙 올라가다가 중간에 쉬는 부분이에요. 20대, 30대 여러분들은 쉬어요? 안 쉬어요. Man at 40는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Moving beneath them like a deck of ship. 그러니까 배의 갑판처럼 그 밑에가 moving 해요. 근데 이 moving이 어떨 것이냐라는 거죠. Man at 40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뭔가 묘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softly를 얘기를 한 거는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lam door 하는 것도 softly 하는 것처럼 stair landing도 moving 하는데 어떻게 이제 moving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해석된다? symbolize the middle stage of one's life voyage예요. 이런 여행, 바다, 배를 타고 떠나는 건 문학에서 무조건 라이프입니다. 길, 여행 이런 거 다 100%. 그러니까 여기서 ship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인생이에요. 인생을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이 시에서는 이제 또 이제 계단참을 올라가는 것도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가 작년에는 3층에서 했는데 지금 6층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힘드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막 걸어 올라오시잖아요. 저는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 꼭 기다려요. 절대 이제 못 걸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왜 생기는 걸까? 왜 생기는 걸까라는 게 이제 시에 있습니다. 자, 이제 쓸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이해를 했어요. Man at 40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야 되겠구나 있고요. underline parts의 의미를 써라라고 할 때는 the underlined words mean 하고 MP 해주시고 something 하고 명사구로 먼저 써주고 that is to be specific in other words 이렇게 써주시면 참 좋다. 이 흐름으로 좀 연습을 하셔라 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general, specific으로. 그렇지 않고 내가 MP phrase가 안 돼. 그럼 문장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문장을 쓰고 나서 that is to be specific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구분을 못해요. that하고 쓸 말 다 써. 그 다음에 that is 한 다음에 또 반복해서 써. 중원, 부원, 키워드가 자꾸 꼬여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일단 첫 번째 주요 키워드를 쓰고 두 번째 가서 아이디가 조금 더 추가되는 식으로 키워드를 써주면 여러분이 한꺼번에 키워드를 확 쏟아 놓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장이 막 꼬여요. 그래서 키워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no meaning, 의미 없음. 제가 처음 생각해 의미 X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좀 쏟아 놓으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쓰셔라 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립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드리는 가이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읽는 방법은요. 동사를 잘 찾으셔야 돼요. 주체가 있고 하면 뭘 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지? 그 묘사에 비유가 있나? 이런 순서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0대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learn 한대요. 자, 동사들만 먼저 보시면요. 배우고요. 느끼고요.
배우고 느끼고 rediscover 한대요. 요거는 다 무슨 유의 동사다? 깨달음의 동사다. 인지의 동사다. 그럼 어떻게 된다? 40대가 되면 많은 것을 깨닫는다가 되겠죠. 자, 특히 learn이라는 건 아주 확실하죠. 내가 젊을 때는 쾅 닫았어. 발로 꽝 찼어. 그런데 살짝 닫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man at 40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다? softly에 있는 거예요. close the door room 하는 거 아무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man at 40는 softly 닫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특징이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room은 어떻게 돼요? They will not be coming back 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room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이 room은 뭐다? 라이프구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저랑 만난 이 시간, 저의 이 젊은,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저의 가장 젊은 이 시간을 보신 여러분들은 내일 되면 하루 늙은 이제 김수아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룸은 그냥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한테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도 오늘이 가장 젊은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 룸은 지금 라이프가 되는 거죠. At rest, on a stair landing, 이게 이제 그 계단참에서 쉬는 그 계단참이에요. Man at 40는 feel합니다. 이 moving을 지금 느낀다고 했죠. 이 부분이 지금 묻는 부분이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Now like the deck of a ship, 흔들리는데, 그죠? 흔들려요. 쉬어요. 그러면 stair는 뭐야? 내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룸에 상응하는 life는 뭐예요? stair인 거죠. 그죠? stair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쉬시면 안 돼요. 40대 돼서 쉬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keep going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though the swell is gentle이요. 그죠? swell은 이제 그 뭐죠? 흔들림인 거죠. 그게 어떻다? gentle하더라. 이게 지금 softly랑 엮이는 거죠. 그죠? 무빙이 되게 격렬할 수 있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막 격렬하게 움직여요. 그래도 무서운 줄 몰라요. 내가 뭐 죽겠어? 그거 뭐 교육학에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이제 불멸이라고 생각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40대는 두려워해요. 조금만 흔들려도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생의 어떤 그런 풍파나 이런 그 흔들림도 어떻다? 20대처럼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내 내면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gentle이에요. gentle.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는 softly가 40대를 설명을 해주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 swell이라는 거, moving이 gentle하다라는 거. 요게 이제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젠틀한 라이프를 기대하십니까? 그럼 빨리 늙으세요. 40대가 되시면 이제 젠틀하게 선생님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격정들이 이제 그 사그러드는 거죠. 안정적으로 가면서 쉬면서. 자, 그다음을 보시면 자, 페이스 이제 미러를 보게 되고 요거는 반추해 보는 거죠. 근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보이는 뭘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now 어디 갔지? now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가르쳐준 게 now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다? 변화가 있다요. 그러면 이 미러는 뭐다? 과거예요. 다시 그 아이를 생각해 보니 지금은 뭐예요?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still warm with mystery of laughter 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warm하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직 그대로이지만 어떻게 돼요? They are more fathers than sons themselves. 여기서 they는 아까 man and 40에서 계속 주어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they 나왔던 것처럼. 그죠? 요 they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man and 40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누군지 그다음에 행동하는 동사가 누군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시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more A than B라는 구문인데 요거를 이해하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표현된 시적 의미를 이해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B라기보다는 A다라는 거잖아요.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은 아버지의 기억이 그대로 생생하지만 누구다? 아들이라기보다 이제는 아버지다. 아버지의 나이처럼 지금 그 아버지 나이대로 늙었다라는 타임 파싱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다. 그거를 하나 또 힌트해 주는 바가 now다라는 거. 지금은 내가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타임 패싱을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 요거는 어려워서 문제 안 되는데 something is filling them이에요. them은 여기서 man and 40죠.
이 사람들을 뭐가 채웠길래 무엇인가가 채웠길래 이제 아버지가 됐지예요. 뭐가 채웠을까요? 뭐가 채웠을까요? That is, 요건 또 something이에요. Like the twilight. 여기서 요게 또 이제 클루가 됩니다. 해질녘인 거잖아요. 해질녘의 사운드니까 이건 뭐다? 노년이다. 그죠? 삶이 지는 거다. 트와일라이트 사운드 같은 게 그거를 치웠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시간, 흐름, 세월. 여기서 something은 time passin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채웠어요. 자, behind their mortgaged house예요. 요거도 지금 이제 문제 추측은 아니지만 보면 mortgaged house는 뭐예요? 내 집이 아니라 은행집이, 저당 잡힌 집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왜냐하면 놓고 가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mortgaged house는 그냥 우리의 life라고 보시면 돼요. 죽으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body, 여러분들이 죽으면 내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mortgage houses가 바로 우리의 또한 life를, 이 생에서의 life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문을 쾅쾅 닫으시고 이제 격정에 이제 마음에 막 격정이 오른다. swelling 하는 게 엄청 이제 그 드라스틱하다 그러면 즐기십시오. 나는 아직 젊구나. 이렇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그래서 단어는 softly와 대조되게 우리가 젠틀을 잡아보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그 어떤 대조적인 패러렐을 통해서 답을 찾도록 하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스 안에서도 리딩을 잘 하셔야 돼요. 리딩의 구조를 잘 봐서 패러렐이나 컨트라스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키워드를 찾는 또한 클루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술을 해야 되겠죠? 일단 서술을 하고 코멘트를 볼까요? Underlines words mean,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됐다는 건 뭘 가르친다? Time passing and aging을 가르친다 라고 NP로 먼저 써주고, 아니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뜻합니다라고 문장을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프레이즈를 갖고 있으면 쓰시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that is 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The boys in the past who copied, mimic 하셔도 되고, 아까 practice라고 시에서는 돼 있었죠. The adults behavior as their father do. 자, 그리고 아까 시에서 있던 거를 활용해서 now became adults of the same age as their father.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됐다.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표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패러프레이징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the word는 gentle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거보다 더 난이도 높은 서술형을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번 리라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제 mutability랑 loss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17년도 그거 있죠. 셸리의 시 The flower that smiles today. 요것도 사실은 mutability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time passing 이라는 것은 change,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뭐 외모가 변하는 것도 변하는 것처럼 mutability라는 것은 그 변화를 얘기를 하고, 그 안에는 aging과 time passing이 같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로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mortality. 이건 death랑 틀려요. death는 그냥 죽음인데 mortality 이거는 죽을 수 있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 죽을 운명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죽을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 라이프에 있어서 굉장한 리미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죽을 존재다라는 거에서 그걸 가지고 문학에서는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sense of time passing은 growth에도 에이징에도 다양한 주제에서 우리가 기출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도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벤트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에이징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voyage, 그 여행 이런 거 나오면 life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를 끝내고 마지막 소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은 거의 다 서술형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소설은 조금 더 서술하기가 좋아요.
메타포나 어떤 이제 비유적인 의미가 시는 굉장히 압축적이죠. 그나마 나레이티브 같은 경우는 클루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17년과 18년 유형으로 냈고 특히 17년 유형과 똑같아요. example를 들어라 라는 면에서 똑같고, 그리고 이 문항을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방법을 좀 연습하신다고 보면 돼요. example를 들어라 라고 여기서는 디렉션을 정확히 줬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서술을 하실 때는 이렇게 example를 들어서 서포팅을 해주셔야 아주 logically 완벽한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4점짜리 서술을 할 때라도 어떻게 그 안에서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인 흐름은 뭐다? general에서 specific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NP로 먼저 noun phrase로 general한 키워드를 써주고 그 다음에 풀어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general, specific.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디렉션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준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Explain what the underlines part means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시 문제랑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문학적인 이해를 요합니다. Including one example of collapse예요. 근데 underlines part를 봅시다. Fearing another collapse on her part.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1형에서 also에 집중을 하셨던 것처럼 another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하셨어야 돼요. another이라고 하면 뭐야?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었다. 그러면 앞에서 뭔가 나왔던 collapse가 있는데 똑같이 collapse라고는 안 썼을 거예요. 근데 그 collapse를 의미하는 뭔가를 이제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요거는 이제 풀립니다. 그러면 그 앞서 나왔던 이제 another collapse니까 앞에 있는 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fearing another collapse니까 두려워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한 인시던트가 앞에서 일어났었으니까 그 example를 써주는 게 맞겠다. 그럼 나는 앞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ree consecutive words 쓰지 말아라. 이거는 17년도 디렉션부터 나왔는데 어쨌든 난 paraphrase 할 거니까 너는 괜찮아. 이런 상태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막바지에는. complete commentary 하는 거 봅시다. Mr. Duffy 캐릭터를 가르쳐줬어요. 그죠? 나레이티브에서는 소설이나 드라마나 다 캐릭터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is allowed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고 해요. to connect with. connect라는 거는 자체는 굉장히 관계를 가르칩니다. relation, communication, companionship 여기도 나와있죠. 자, 동지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지만 버즈 중요하죠. he self-imposes exclusion from companionship. connect, companionship 두 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관계가 주제가 돼요. 네, 이 관계에서 스스로 지금 절연을 한 거예요. fearing that. 위에 밑줄 친 것도 fearing 했던 거죠. Something of his word will be thrown into disarray. 자, 여기서도 하나 클루가 되는 건 뭐냐면, 자, 무엇인가가 throw into라고 하는 건 변화죠. 특히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변화일 때 throw into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disarray랑 앞에 부분은 뭐가 된다? 반대가 되는 단어가 된다. 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 요 박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구조 속에서 이제 키워드의 내용을 조금 유출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안으로 이제 키워드를 좁혀 가야 돼요. by shared passion. 이제 패션 부분이 나옵니다. 패션을 공유하게 되면 엉망이 될 것 같아요. His word of something. 어떤 그의 세계가. 그래서 the 하고 했으니까 빈칸이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명사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클루를 가지고 가면 자, 이거는 더블리너스의 한 파트입니다. 더블리너스는 이제 기출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1, 2, 3, 4 4번 나왔었습니다. 총 15편의 단편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제로 15편이 되어 있고 이제 성장기에 따라서 좀 작품들이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유년기, 청년기, 성년기, 장년기 이렇게 나뉘는데 유년기에서 나왔던 게 에러비 가 나왔었고 청년기에서 나왔던 게 에이블린이 나왔었고 그리고 성년기에서 하나 나왔던 게 A Little Cloud 라고 이제 16년도에 최근 연도에서는 이제 성년기 한번 나왔는데 지금 이 작품은 성년기 마지막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더 데드가 또 이제 그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8년, 4년 뭐 이런 간격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서 모고 때도 좀 계속 내볼 생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underline part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앞서 한 것처럼 mean that 하고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underline part는 fearing another collapse on her part에서 collapse의 의미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는 collapse가 뭐야? 비유적으로 좀 표현됐으니까 그거를 뜻을 이해했는지 interpretation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다 드렸으니까 답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한다면 이제 대화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Mrs. 시니코 아까 우리 박스에서는 남자 이름만 나왔죠. 근데 여기 여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Mr. Duffy 말고 이제 스니코라는 이제 부인이 있으신데 어우 덥석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볼에다 갖다 대셔서 남자분이 놀라셨습니다. 보통 이제 vice versa 이제 있는데 여자분이 더 적극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방문을 안 하셨대요. 방문을 안 하고 어떻게 됐냐면 이 부분 해석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He did not wish their last interview to be troubled by the influence of their ruined confessional. confessional 하면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last 인터뷰에서 착각을 하셔서 last는 뭐예요? 지난번이잖아요. 지난번에 놀라가지고 이제 헤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가르친 거예요. last instance 지금 그거예요. 그때 ruined confessional이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둘이만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confessional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만약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last 인터뷰 했었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인터뷰랑 지금 상응하게 볼 수 있는 게 discourse예요. 대화잖아요. 그죠? 지난번 대화의 그 영향을 피하고자 이제 밖에서 만났어요. 은밀한 데서 안 만나고 밖에서 만났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break off their intercourse예요. 밑에 박스에서 우리는 뭘 봤어요? exclusion을 봤잖아요. 어떤 관계를 단절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관계를 끄는 내용이 지금 나오죠. 끄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intercourse, bond 관계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그 관계라는 건 다 sorrow야, 다 슬프게 끝나는 거지. 지금 박스의 내용하고 지금 똑같죠. 다 끊었어요. 관계들을 다 끊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브레이크를 선언한 다음에 각자 조용하게 이제 전차를 타러 갑니다. But here she began to tremble so violently. 이 부분도 조금 해석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뭐를 착안하셔야 되냐면 fearing another collapse on her part라고 했을 때 fearing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절 안에 들어가 있죠.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누구예요? he죠.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on her part 했잖아요. 그녀 쪽에서 또다시 무너짐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서 빨리 goodbye 했어요. 지금 헤어지는 얘기 지금 계속 나오죠. 관계 끝내는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서는 나옵니다. 관계를 끝내는 씬이에요. 박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그래서 이 another collapse는 뭐겠어요? 앞에서 collapse라고 할 수 있는 인시던트는 뭐였었어요? 이 감정이 so tremble 한 거잖아요. violent 된 거잖아요. 앞에서 collapse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었나요? 덥석 잡은 거 있죠. 손 잡아서 이렇게 된 거. 이 부분이에요. passionately pressed her cheek 한 거. 이 passionately가 가지는 게 뭐예요? passion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격정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 또 그럴까봐, 또 손잡힐까봐, 그렇게 당할까봐, 빨리빨리 이제 헤어진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이상한데 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 서포트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return to his even way of life예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his room은 어때요? Aldness of his mind. 그의 마음 어디에 정돈돼 있고 정렬돼 있고 요거에 대한 클루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뭐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 Still every morning, every evening 뭘 해요? 아버지가 죽고 무슨 사건이 났었어도 어떻게 한다? 그냥 하던 대로 work하고 moderately 아주 소박하게 그냥 밥도 먹고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이거 전체가 지금 뭐를 설명해주고 있다? 정연된 삶. 그리고 우리가 박스에서 disarray랑 반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 이제 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제너럴 월즈가 되고 요것들을 이제 근거들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인시던트가 이 올더니스를 다 서포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렇게 아주 그냥 정돈된 사람인데 이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부녀예요. 남편이 선장이고 멀리 가 있고 한데 이제 컨설트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딸과 같이 있는데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혼자고 이랬던 사람이 점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지는데 이 부인이 덥석 잡자 덥석 겁이 나서 딱 절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이 테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는 남자, 잡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인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블린에서 많은 주제들이 그렇듯이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에이블린이라는 이 작품에서와 같이 자, 주제는 Missed Opportunity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떠나고 싶어. 이 현실에서 떠나고 싶어. 에이블린 기출에서는 어땠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남자랑 이제 떠나려고 했죠.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떠나고 싶었는데 결국 못 떠납니다. 그 못 떠난 원인은 어디에 있다? myself예요. 내가 못 떠난 거예요. 남자도 가자고 했고 누가 잡는 사람이 없는데 그 배리어를 잡고 못 떠나죠. 에이블린에서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덥석했을 때 나도 깨고 나가면 되는데 이 남자가 그냥 익스클루전을 만듭니다. 스스로 나가지 못해요. 이게 바로 마비고 파랄리스라고 이제 제임스 조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더블린의 이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myself예요. 그렇죠? 무엇을 하는 거의 결정은 나한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거야 말 거라는 건 나의 결정이지 누구의 결정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에이블린이 가서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의 결정이고 갔을 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책임질 수 없어. 그리고 여기를 내 삶을 지금 버릴 수 없어서 이제 스테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더블린 작품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문제에서 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paralyzed 되어 있는데 Dolphin by fear that his fantastic elderly world will be thrown into disarray.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관계에서 이제 단절된다라 그러면 loneliness를 또 여러분들이 한 주제를 보시면 돼요. loneliness. 이것도 대 이제 문학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어떻다? 외롭다. 외롭다. 외롭기 때문에 자꾸만 어디를 가려고 해요. 연결하려고 하고 관계들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퍼링의 주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리너스의 모든 주인공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 다 고통스럽죠? 그죠? 누가 여러분들 고문을 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뭘 갖고 있다? 멘탈 앵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멘탈 앵구시를 갖는 이유는 다 뭐다? 다 나 때문이요. 그죠? 내 스스로 그것을 만들고 있다. 그냥 깨고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만족하지도 못하고 깨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은 결국은 나의 문제다. 내 자신의 문제. 그런 문제와 고뇌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주제를 한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마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카페에 올리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교재는 최시원 선생님 강의 끝나면 저 뒤에서 조교 선생님 통해서 이건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